저는 어쨌든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사회적인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당장 육아를 부모님께서 같이 양육을 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막막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셔서 그걸 고민을 항상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육아를 잘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키워드로 저는 놀이라고 하는 힘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놀지 않았나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가 와서 바로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나가면은 항상 아이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합류를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사회성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뭐 미세먼지, 뭐 코로나 이런 걱정 하나도 없이 밖에서 정말 마음껏 놀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지금 오늘날의 추억이 돼서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밖에 나가서 뭐 또래를 만나서 놀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 내고서 키즈 카페를 간다든지 문화센터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이 좀 처해진 상황이, 어떻게 보면 물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변화해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놀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지는 사실 다 잘 알고 계세요. 뭐 학원도 이제 보내야 되고, 뭐 정서적인 것도 신경 써줘야 되고, 신체적인 거, 뭐 영양 신경 써주셔야 되고,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육을 해줘야 될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 원리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이들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 원리를 좀 정립을 해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준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그게 되면 참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준 전문가가 됩시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놀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이와 놀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모님의 스타일과 여러 가지들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놀아준다라는 거, 논다라는 거, 이것은 의사소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양육 태도라고 하는 것도 부모와 아이가 소통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의사소통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도 의사소통, 양육 태도도 의사소통. 그러면 뭐 하나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를 바꾸면 의사소통 방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육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변화해야 되고, 뭐 대화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놀아주는 방법, 놀이의 방법만 바꿔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양육 태도를 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을 놀이 코칭을 통해서 양육 태도가 변화해 나가는 것도 제가 실제로 지켜보았고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방법을 바꿔나가면 양육 태도도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놀아주세요. 노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5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와 놀아주는 법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랑 놀아주는 게 유독 너무 힘들다. 아이가 끊임없이 놀아달라고 한다. 동생 때문에 아니면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놀 시간이 부족하다.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와 놀아주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한계점들을 보고를 하시고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아이와 놀아주는 법. 이렇게 쳐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다. 3살 남자 아이와 놀아주는 법. 아빠가 7개월 아이랑 놀아주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시간 날 때 놀아주는 법, 전문가 부모님들만 체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런 현실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거창한 장난감 사주시는 거. 아이가 사실 원하는 것은 제가 책에도 많이 실은 내용이겠지만, 뭐 제가 실은 이 놀이법들이 뭐 거창하게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기는 해요. 부모님이 그냥 건강한 체력만 가지고도 놀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실어봤는데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좋은 장난감도 있지만 그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걸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딸과 저희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찍어봤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성향이 좀 무뚝뚝하고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인사하고 이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아이가 막판에 울어요. 왜 우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한테 좀 이따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네,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고 아이가 왜 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진행되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아이가 왜 울었을까요? 혹시 한번 자발적으로 얘기해 봐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아니면 저희 마이크, 정민영 씨? 네, 네? 마이크나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지금 네. 응답 주시는데요. 네. 채팅을 보시면 지금 응답을 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채팅창을 들어주시면, 네. 아이고. 채팅을 어떻게, 그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 채팅을 켤 수 있거든요. 그쪽 응답.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알 것 같다고, 네. 맞아요. 아이는 무너뜨리는 것도 놀이인데 아빠는 아빠의 규칙대로 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이는 쌓고 그거를 또 넘어뜨리고 하는 놀이를 자기의 놀이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빠는 딱 쌓는 거 그거 하나에만 좀 어떻게 보면 꽂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특이한 모습을 봤어요. 혹시 그것도 파악이 되셨을까요? 아이가 놀다 보면은 좀 특이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제가 13초쯤 가서 저도 이거를 처음엔 몰랐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여기 한 12초, 13초쯤 돼서 먼저 쌓으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쌓아지니까 아빠의 눈치를 봐요. 한번 볼게요. 딱 보죠, 지금. 보셨나요?
그래서 딱 아빠의 눈치를 한번 봐요. 그리고 또 쭉 가다가 한 18초쯤인가요? 23초쯤에 한 번 더 눈치를 봅니다. 여기 보면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좀 뭔가 아이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쌓아야지만 아빠가 좋아한다라는 걸 느낀 것 같고, 근데 이게 뭔가 쓰러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니까 아빠가 싫어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을 하고 아빠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기싸움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빠는 계속 나중에는 이렇게 아빠는 꼭 붙잡고 있고 아이는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싸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팽팽한 기싸움 같은 것들이 일어나다가 아이가 도무지 자기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책에서도 11페이지 이후에 적은 내용들이긴 한데 놀이의 안 좋은 대표적인 예가 다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아이가 봤었을 때 아까 그 영상을 보면 공부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고요. 뭔가 자기는 넘어뜨리고 싶은데 쌓아야 될 것만 같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 같고, 또 이 놀이 자체가 아빠가 아빠 나름의 스타일을 가지고 논 거지만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놀이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막판에 이제 막 좀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놀다 보면 싸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걸 아빠가 못하게 하니까 좀 귀찮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케이스들이 다 드러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남편을 너무 안 좋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참여를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박수 쳐줘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혼을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너무 잘해줬지만 한 번 이왕 놀아줄 거면 이제 질적으로도 우리가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놀아주시다가 내가 어떤 스타일로 놀아줄지, 어떤 스타일로 놀아주는지 잘 모르겠으면 정말 동영상 한번 찍어보시면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어? 이러면서 또 놀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와 놀아줄 때에는 고정관념과 잣대로 아이의 놀이 수준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좀 더 개방된 자세에서 부모의 놀이 수준을 발달시켜 나가 보셔야 돼요. 부모도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선입견과 뭐 여러 가지 철학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정관념이 아이에게 투영이 되고, 그래서 아이도 그 고정관념에 맞춰서 놀이를 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아이가 더 자라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아이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해결책으로 저는 이 책의 핵심인 4차원을 좀 보았습니다.